자, 어제 김부겸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부겸이가 청문회에서 이제 라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받아 쓰는 척 하면서 할 수 없이 조중동과 매경 등이 비로소 펀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면 라임 테티스 펀드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자녀 일가족에게 줬다. 그리고 또 김도읍 의원은 이종필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질 걸 예상하고 막판에 많이 챙겨서 튀려고 이 펀드를 갖다가 구성했고, 거기에 방패막이로 이 김부겸 자녀들에게 혜택을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드러난 내용은요, 하나 어제 핵심적인 사안이 있었죠. 자, 이종필과 김부겸 딸 사이 내외,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펀드, 이렇게 6개가 하나의 테티스 11호를 구성하고 있는데 총 367억입니다. 근데 김부겸 딸 가족 4명이 낸 돈은 두당 3억 해서 12억이고 나머지 355억은 이종필과, 사실상 이종필이 주도하는 라임의 아바타 회사의 펀드에서 투자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355억 나머지 중에 이종필이 6억을 냈고 나머지 349억은 라임 아바타 운용사라고 알려진 포트코리아 자산운용의 런앤히트 사모가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억 가지고 사모 펀드를 별도로 상품으로 굴리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수백억은 최소한 돼야 되니까 이종필이 사실상 지가 운영하는 짝퉁 라임 자산운용사인 포트코리아라는 데서 운영하는 펀드에서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뭔 말이겠습니까? 김부겸 자녀 가족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355억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부겸은 이 펀드가 가입하는 날인 4월 18일 그 시점 2019년 4월 18일에는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9년 4월 5일까지 행안부 장관을 했어요. 자, 행안부 장관을 그만두고 13일 만에 이종필이 김부겸 딸 가족을 데리고 대신 정권 반포 센터를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장관으로서 이걸 하기는 어려웠을 거니 장관을 그만두고 곧바로 갔는데, 김부겸이 장관 그만둔 이후에 대선 행보를 할 거라고 알려진 그런 상황에서 비록 장관을 그만둬도 그 영향력이 여권에는 막강했고 라임이 이제 곧 터질 지경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종필은 라임에 대한 정부의 조치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에 돈을 빼먹고 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세웠다고 보이고, 이 김부겸의 자녀는 김지수라고 예명이 윤세인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김부겸의 선거에도 많이 등장했고 고려 아연이라고는 하는 비철금속 분야의 독점지를 가지고 있는 매출이 6조가량 되는 고려 아연의 오해동 아들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한 아들은 MB 측근 전신일이한테 결혼을 했고 그 자녀하고요. 또 다른 딸 하나는 조선일보 방우영 전 회장의 외아들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재벌보다도 짭짤하고 망하지 않는 독점 사업을 하는 이 집안과 김부겸이 혼맥을 맺었고, 자, 이종필은 이 김부겸의 딸과 사이에게 특혜를 베푸는 행동을 해서 이제 곧 터질 라임에 대한 시간 지연, 수사 지연, 그리고 정부 기관의 이 금감원 금융위 등이 라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설설 먹고 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용도로 한 것 아니냐 추정이 됩니다. 자, 어제사 비로소 이제 기껏 라임 펀드에 대해서 조중동과 매경이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안 할 수 없겠죠. 조선도 손바닥만하게 딸가족 맞춤형 라임 펀드 특혜 의혹에 김부겸 딸 부부도 피해자다. 질의응답서 야당 의원들과 고성을 했는데 웃는 의원들한테 비웃냐고 항의도 했다. 뭐 이런 날이 있고요. 동아일보는 야당이 라임 펀드 김부겸 자녀가족 특혜 설계를 했다니까 김부겸이 딸 부부도 피해자다. 야당이 이종필이 만든 로비용 펀드다. 성과 보수 환매 제한 없어 내로남불 개각의 활용 점정격이다. 김부겸은 가입 몰랐고 원금 손실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앙일보는 아예 그냥 김부겸이 라임 관련해서 제목은 없고 글 몇 줄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언론들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총리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야 될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근데 한국은요 참 희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김부겸이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을 했는데 그는 현행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부겸이 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박재호가 일부러 이런 질의를 했어요. 여야가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정치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떤 체제로 변화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으니까 김부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채승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 협치는 불가피하다. 여야가 서로 공존 협력하고 경쟁도 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통령제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총리, 국회로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는 자가 지금 분권형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부산에 박재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박재호는 이현주한테 이긴 자죠. 그래서 박재호가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했고 김부겸이 작심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안다.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전부가 다 내 단독으로는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분권적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나눠 먹는 쪽으로 가고 그것이 문가리의 퇴임 이후에도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참 이 자들요 참 끝도 없는 권력 야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